네, 안녕하세요. 586 종중 전체주의 집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자유공화 시민을 위한 숨통 트이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이 미국의 정치 내전의 전개를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좀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중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문재인이 한국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돌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원전 다 닫아 걸게 하고 이 세계 최고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가진 세계 최강의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되도록 왁구를 짜놓고서 밖에 나가서는 원전 자랑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제 더 한심한 거는 이재명의 화법은 문재인에 비하면 더 심해요. 그래서 문재인은 이재명에 비하면 정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재명을 낙선시키고 윤석열을 당선시키십시오.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아니라. 자, 이런 참 기가 찰 일이 지금 미국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그 거물 민주당 전략가가 있어요. 폴 베갈라. 이 폴 베갈라가 CNN에 엊그저께 나와서 바이든은 잘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극언을 했습니다. 이게 정신실종 상태죠. 이게 거물 정치 전략가인데 1992년 선거에서 클린턴 캠페인의 수석 전략가를 했고요. 클린턴 백악관에서 사실 왕수석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뭐 저거는 컨설턴트 뭐 이런 이름인데 아마 월급 많이 받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정책, 정무, 홍보를 총괄 조정한 그러한 왕수석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이 사람이 CNN에서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읊었습니다. 민주당의 문제는 지도자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들에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투표 자유법인데 Freedom to Vote Act인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 상태인 것입니다. 이제는 지지자들 비난하는 거예요. 국민을 비난하는 거예요. 정신실종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충격을 받는 건 뭐냐면 이 Freedom to Vote Act, 그러니까 투표 자유법이라는 게 이게 민주주의를 파멸시키는 그런 반헌법적 법률입니다. 미국은 이제 그 헌법적으로 뭐가 규정돼 있었냐면 혹은 전통적으로 뭐가 규정돼 있냐면 투표 관리는 주 정부가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건드리는 척 하면서 연방 법안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사진 있는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 낼 필요 없다, 뭐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 투표를 부정이 굉장히 만연할 수 있도록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반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감히 통과는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Federalized Election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투표를 연방법으로 규정하는 것, 연방화시키는 것. 이건 사실은 반헌법적 연방정부 개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화국의 기초인 투표 행위를 말하자면 부정이 만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상한 법안을 그냥 열에 들뜬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AOC나 열에 들뜬 틀라입, 열에 들뜬 일한 오마르 이런 극좌 성향의 민주당 그 투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20년, 30년 전에 범털 중에 범털로 자리 잡은 민주당의 범털 전략가가 이런 법안을 막 떠드는 걸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민주당이 공화국의 기본 원리를 버렸다. 민주당이 공화국의 기본 원리를 버렸다. 투표라는 건 주권의 행사잖아요. 공화국의 기초 중에 기초잖아요. 민주당이 공화국의 주춧돌을 내다 버리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은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말하자면 문재인이 나가서 자기가 망쳐놓은 원전을 밖에 나가서는 자랑을 하는 거나 민주당의 범털 중에 범털 전략가가 공화국의 기본인 주권의 행사에 관한 투표를 망치는 법안을 이렇게 떠드는 거나 보고 있으면 참 우울합니다. 야, 이렇게 나라를 망치려고 광분하는 자들도 있구나. 또 그 광분을 하고도 뻔뻔스럽게 밖에 나가서는 훌륭한 이야기를 주워 섬기는 자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정치 내전이 진행 중인데요.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렸지만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 민초, 그건 동시에 보스 진영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가는 이제 미국에 관한 얘기고, 그걸 인류 보편의 의미를 가지려면 결국 가치지향 주권 국가를 강화하자는 움직임이죠.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보스를 강화하자는 움직임입니다. 이 전선이 한 서너 개에서 전면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이 마가 민초가 글로벌리스트 민주당에 대해서 싸우는, 또 마가 민초 보스 진영이 이제 그 깨좌점에 대해서 싸우는 그 전선이 한 4군데 정도에서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굉장히 빠르게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미국 그 정치를 이해하려면 헌법주의와 진화주의라는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주의는 constitutionalism이라고 그러고요. 진화주의는 evolutionism이라고 부릅니다. 이 헌법주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개인과 공화국이라는 화두를 축혀들었던 것이다. 헌법에는 이 고민이 녹아 있다. 즉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이 어떻게 공화국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이 녹아 있는 게 미국 헌법이다. 따라서 미국 헌법 및 그를 뒷받침하는 헌법 정신이 미국의 근본이다. 이게 헌법주의예요. 그래서 그 캐바나나 보수 대법관, 트럼프 때 임명된, 또 에이미 바렛 보수 대법관, 트럼프 때 임명된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은 입장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constitutionalist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었어요. 헌법주의자라고. 이거는 이제 제가 몇 번 인용했지만 알렉산더 해밀턴이 1987년 10월인가쯤에 썼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미국 헌법을 논한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의 그 1호 문건에 꼭 이런 문구는 아니지만 이 내용입니다. 결국은 미국이란 나라는 그 자체가 자유로운 독립적 개인들이 공화국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주제에 대한 인류적 차원의 실험입니다. 이 실험이 만약 실패한다면 인류는 우연 혹은 폭력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 제도 아래서 마르고 닳도록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인류의 실험이다 이거예요. 인류의 정치 실험이다.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이 공화국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인류적 차원의 실험이다. 굉장히 깊은 통찰이에요. 이게 헌법주의자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런 왜 그러냐면 저런 문제의식을 갖고 헌법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헌법 안에 미국의 기본 원리가 다 녹아 있다. 우리가 그걸 오늘에 잘 되살려서 쓰면 된다. 이게 헌법주의자고요. 진화주의자, 에볼루셔니즘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헌법은 24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는 독립자영농들로 이루어진 사회였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헌법은 이제 낡았습니다. 헌법을 실제적으로 혹은 사실상 고쳐서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니까 사실상 헌법 원리에 의해서 주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 선거 절차를 연방이 개입하는 헌법 원리를 파괴하는 짓을 태연히 법을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헌법 파괴자들입니다. 마치 문재인 586 집단, 그래서 조국이 나와서 그때 발표했었죠. 개헌안에서 주민주권, 이거 헌법 파괴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2조인가에 1조인가에 얘들 요새 데모하면서 그 노래 안 부르잖아요. 옛날에는 얘들 데모하면 일본에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뭐 이런 거요. 얘들이 그 노래 부르고 데모했었어요. 데모할 때 그 처음 부르는 노래가 그 노래 또 작사 작곡한 사람은 옛날에 김일성 찬양한 노래 지은 사람이에요. 이 희한한 사람들이야. 뭐가 되든지 팔릴 거면 다 뭐 대한민국의 헌법송도 부르고 헌법 1조란 노래죠. 또 팔릴 것 같으면 젊었을 때는 김일성 찬양 노래도 부르고 참 편리한 사람들이에요. 머리 구조가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얘들 근데 헌법 1조란 노래 더 이상 안 불러요. 왜냐?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 추진하다가 그때 내려놨을 때 그 개헌안이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가 아니라 그걸 정식으로 파괴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도 나오고 주민에게서도 나온다. 주민주권을 주장했다고요. 주민주권. 그러니까 국채를 변경하려고 시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국가 반역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 읽은 조국도 아마 그 헌법안 만들 때 그 당시에 그 청와대 법무팀이었으니까 관계됐을 겁니다. 조국도 저거 국가 반역죄로 법정에 세워야 된다. 국채를 바꾸려고 음모한 자들이다. 자, 이런 일이죠. 그래서 이게 뿐만 아니라 조중동 같으면 제왕적 대통령 이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엄청 공격했죠. 아니 패악질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없었고 문재인이 훨씬 심한데 문재인에 대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한 번도 조중동이 공격 안 해요. 그러면서 의원 내각제 노래를 불렀었죠. 조중동이. 그러면서 마치 그 어감을 보면 헌법 87년에 만들어서 말이야. 한 30년 넘게 썼으니까 이제 낡았잖아. 이제 고칠 때 됐잖아. 헌법이 지가 사는 아파트 인테리어입니까? 한 30년 써서 낡아요? 그러니까 이 헌법을 파괴해서 주민주권이라는 거를 끌어들이는 문재인 586 집단이나 스스로 보수라고 참칭을 하면서 헌법 37년쯤 되면 낡은 거야. 이제 바꿀 때 됐지라고 주장하면서 제왕적 대통령 운운하는 자들이나 멘탈이 천박하고 위험한 거는 똑같은 거예요. 천박하고 위험한 거예요. 하나는 대한민국을 작살내겠다는 거고 하나는 대한민국은 끄떡 없으니까 그냥 대통령 작살내고 여의도에다가 판 차려서 고만고만한 국회의원들끼리 해먹는 판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캐스팅 보트 갖고 쪼물락쪼물락 할 수 있다 뭐 이거고 하나는 대한민국을 작살내서 중국에 바치자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을 약화시켜서 지 호주머니에 넣자는 거고 그게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의 차이입니다. 소위 우리 다 쓸어버려야 돼요 이제 이런 거. 자, 미국의 정치 내전은 정신문화 파트 측면에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이제 버지니아 선거에서 또 뉴저지 선거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죠. 학부모들, 시민들이 질겁을 한 거예요. 뭐냐? 비판적 인종이론, Critical Race Theory, CRT. 다시 말하자면 노예 제도와 백인 우월주의가 미국의 기본 원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체계적인 인종차별주의가 시스테믹 레이시즘이 미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인으로 태어나셨죠? 여기 백인 흰 피부 학생들 참여하세요. 백인됨이 바로 죄악의 상징입니다. 이러고서 애들을 세뇌한 거예요. 그래갖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가 보스 쪽은 뭐냐면은 미국은 예외적인 나라다. 예외적 운명을 갖고 났다.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이 공화국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냐 없냐라는 인류적 차원의 실험으로 만들어진 나라다. 이 미국의 정신을 끌고 나가자. 이게 미국 독립해였던 1776을 따서 트럼프가 1776위원회, 1776 1776 커미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걸 밀고 나갔었죠. 트럼프가 2020년에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미국을 보는 관점, 역사를 보는 관점이.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쪽은 마가 보스 쪽은 낙태 제한 양성평등이죠. 그런데 저쪽은 자유낙태 무한젠더죠. 짜릿하고 화끈한 섹스라면 몸을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혹은 남자랑 잤다 여자랑 잤다 막 바꿔갈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LGBTQ, L은 여성 동성애,
G는 남성 동성애, B는 남녀 안 가리고 잠자리 하는 사람, 바이섹스 양성애, T는 트랜스, 남자였다가 호르몬 외과 수술 받아서 여자로 바뀌고 여자였다가 호르몬 외과 수술 받아서 남자로 바뀌고 Q는 그것도 저것도 아닌 뭐 여러 가지 종류, LGBTQ. 무한 젠더죠. 남녀 두 젠더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무한히 많은 젠더가 있다. 왜냐? 성취향이라는 건 심리적인 거니까. 그 심리적 상태에 맞춰서 호르몬 치료, 뭐 기타 등등 약물 외과 수술로 마음대로 바꾸면서 화끈하고 짜릿한 섹스를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의미다. 이게 제들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왜 뱃속에서 애가 자라? 그러니까 그 배 주인인 그 여성은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애 지울 수 있어야지 자유낙태랑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애들한테 남성 동성애 장면 그린 그림책 가지고 세뇌를 하고 우리 뭐 성인지 교육한다고 유치원 초등학교 날뛰는 거랑 똑같죠. 성인지 감성 교육한다는 거. 우리는 그 점잖은 편이에요. 저게 아주 살벌해요. 그래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도. 지금 저게 뭐냐면 이제 요번에 이제 아마 대법원이 미시시피에 관계된 그 로와 웨이드 사이의 소송이라고 뭐 십몇 년 된 거 굉장히 오래된 소송이 붙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주의 낙태 제한법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그 진보 쪽이 그 저기 어디야 이제 그 연방 대법원까지 이제 재판을 밀고 올라간 거예요. 이번에 아마 판결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낙태를 제한하든 안 제한하든 이건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낙태 제한법을 주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 흐름이 잡히니까 지금 각 주가 다 낙태 제한법 만들겠다고 다시 살려내겠다고 지금 부글부글해요. 플로리다 그렇고 오클라호마 그렇고 다 그래요. 이제 공화당 쪽의 주류인 주들은 낙태 제한하는 법 만들겠다고. 그래서 저 참 아름답고 우아하게 생긴 여성이 딱 들고 있는 게 뭐예요? The future is anti-abortion. 미래는 낙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아, 제가 본 여성 중에 제일 아름다운 여성 같아. 참고로 저는 셋입니다, 아이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정신의 전쟁에서 공해 감소냐? 기후변화냐? 아, 공해는 감소시켜야죠. 그러나 이산화탄소와 화석연료로 인류가 멸망한다. 기후 종말론을 떠드는 거. 이건 짝퉁 종말론이다. 이 기후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요. 지금 인류가 멸망하고 지구가 없어지는 판에 못할 짓이 뭐 있어요? 굉장히 과학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사교가 종말론 퍼뜨리잖아요. 엉터리 종말론. 야, 지구가 멸망하는 판에 말이야. 그거 지금 재산이 뭐가 문제야? 재산 다 갖고 들어오세요. 재산 다 갖고 들어오세요. 기부하세요. 그럼 종말에 왔을 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사교잖아요. 사교의 특징은 뭐냐면 짝퉁 종말론을 떠드는 거예요. 짝퉁 종말론을. 공포 그 자체. 기독교 종말론은 제대로 된 기독교 종말론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공포를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도 뭐 이런 개념일 거라고. 근데 저 공포의 종말론을 떠드는 거예요. 공포스러운 기후 종말론은. 이게 저희들이 이걸 전면적으로 밀고 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까지 나서서 연방정부가 앞에서 총대 메고. 그래서 싸움이 제대로 붙죠. 제대로 붙어 있어요. 이게 제대로 붙으니까 이게 바이든이 사기를 쳐서 대선을 치렀거든요. 지금 바이든이 짧은 그 대선 때 2020년 대선 때 그 좌담회입니다. 대선 때 보면 여러분은 지금 인간이냐 인간이 아니냐 이거를 결정하는 투표를 하시는 중입니다. 그런 투표 이번 대선은 인간 되는 것을 원하냐 인간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할 것이냐 그 선택에 관한 투표입니다. 이런 참호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구라를 풀었어요. 그래서 투표할 땐 저거 속아서 그럴 수 있다고 쳐. 1년 딱 지나 보니까 이거 순엉터리거든. 다 개판이거든. 지금 정책들이. 야, 저 인간이 저렇게 구라를 쳤었단 말이지. 맞아, 그랬었어. 구역질이
이 창작 아래서부터 다 솟아나오고 있는 게 모든 미국인이 지금 상태가 한번 보세요. 보고 있으면 구역질이 나요. 너무 철학적이어서. 그 현실의 그 무능과 부패하고 그 당시 대선 때 그 잠옷 철학적인 그 큰 사람 말하고가 너무 컨트라스트가 심해가지고 구역질이 난다고요. 한번 직접 보세요. Even Dr. King's assassination did not have the worldwide impact that George Floyd's death did. Because just like television changed the civil rights movement for the better when they saw Bull Connor and his dogs ripping the clothes off of elderly black women going to church and fire hoses ripping the skin off of young kids. That all those folks around the country who didn't have any black populations heard about this, but didn't believe it, but they saw it. So my point is that I think people are really realizing that this is a battle for the soul of America. Who are we? What do we want to be? How do we see ourselves? What do we think we should be? Character is on the ballot here. That's what this is about. 자, 보십시오. 미국의 본질이 뭐냐? 저거 제가 차마 번역을 안 했는데 의역을 한 건데 원어는 American Soul입니다. 미국의 영혼이 뭐냐라는 조지 플로이드 그 성인의 그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우리 미국인들은 과연 미국의 영혼이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은 바로 인간됨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렇게 굉장히 철학적 종교적인 큰 사람 말을 해놓고 정부 운영은 개판으로 하니까 구역질이 나는 게 그 컨트라스트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저게 요새 그 인터넷에서 새삼스럽게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좀 웃기는 놈이다 이거야. 구역질 나는 놈이다. 지금 자 전선 세 번째 전선 정책이죠. 개판이죠. 투표자유법 아까 이거를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부정자유법이라 그럽니다. Freedom to vote가 아니라 Freedom to cheat. 신분증 낼 필요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 독립성 포기했죠. 기후변화 내세워서 석유 셰일 개발을 억제했으니까. 행정명령 1호가 트랜스 짝퉁 여성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다가 행정명령 1호였잖아요. 트랜스 띄우고. 그 보건대장에 트랜스 남자였다가 여자로 바꾼 트랜스 여성 사성 장군으로 임명해서 앉히고. 보건대장은 이제 민간인 의사를 군복을 입혀가지고 별 4개 달려가지고 이제 앉히는 그런 자리예요, 미국은.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에게 학교에서 비판적 인종이론, 무한젠더, 기후종말론 이거 세뇌하고. 경찰력 약화시켜가지고 시카고, 뉴욕, 캘리포니아 난리 났고, 심지어는 열차를 털어요, 화물 열차를 이제. 열차 같으면 이거는 사회 기관시설 아니에요. 그걸 털고 있다고요. 경찰력이 약화돼서. 국경 허물고 불법 입국자 우대하고 군사정책은 갈팡질팡하고 아프간에서 죽순 것처럼 4조 달러가 드는 Build Back Better 미국을 다시 좋게 만들기 법안 이거 법안 시도하고 그거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그 원칙 있는 민주당 상원 의원 하나가 브레이크 걸어서 통과 못하고 있죠. 코로나 정책 갈팡질팡합니다. 테스트 키트가 없어요. 테스트 키트가. 화이자 경구치료제를 제가 입도 선매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화이자가 양산을 미리 준비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입도 선매 안 했죠. 임산부 아동 청소년에게 접종 드라이브 걸려고 하죠. 백신 강제화 추진하죠. 그래가지고 저게 지금 제 코로나도 개판 조지고 저거 황당한 놈일세. 이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인플레심하고 하니까 다 들고 일어났다고 지금. 다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정남이가 떨어져요. 이 정책에서 저렇게 나왔고. 그다음 미중전쟁. 미중전쟁은 지금 상황이 이제 중국의 자살골이에요. 저 바이든은 가능하면 미국이랑 잘 가려고 하는 집단이었어요. 근데 중국 자체가 자기 문제 때문에 지금 자기가 침체. 지금 올해 지금 4%
경제 성장도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구숙청. 아니 웬만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범법적인 대장동 자본주의의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놈 있으면 찍어갖고 올린 다음에 먼지 털면 먼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감옥, 숙청. 영구사정, 영구숙청. 그 다음에 인민농장. 동물농장이 아니라 인민농장이죠. 첨단 장비로 온 국민을 감시체제 아래 집어넣는 거. 그리고 국제적 도발. 이 네 가지로 패키지가 짜인 그런 정책으로 지금 그런 상황으로 중국이 치닫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내부적으로는 황제 체제 무한 강화거든요. 황제가 당을 지배하는 거를 황제의 당에 대한 지배를 무한 강화하고 당의 국가에 대한 지배를 무한 강화하고 국가의 인민에 대한 지배를 무한 강화하고 이거 저 길로 가니까 미국의 글로벌리스트 월스트리트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스트리트도 이제 발 빼기 시작했다고요. 중국으로부터 발을 빼기 시작했다고요. 애플 같은데 좀 놔두곤. 자, 이 상황인데 바이든은 중국에 대해서 치명적 한 수를 안 둬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의 기원과 책임을 밝히겠다. 이러면 이게 중국에 대한 치명적 한 수가 될 수 있는데 안 둬요. 그런 수는. 바이든은 중국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다. 뭐 이런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책이 조만간에 아마 출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참패는 확실합니다. 민주당이 그럼 중간 선거 올해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에서 참패를 하면 이제 상하 양원을 MTR 진영, 마가 트럼피즘, 공화 신주류 여기가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공화당의 그 반 트럼프 진영이 따로 모여가지고 트럼프가 2024년에 출마 못하게 해야 된다는 명분 내걸었는데 실제 하려는 작업은 뭐냐면 이번 그 중간 선거에서 트럼피즘을 표방하고 트럼피즘에 동조하는 후보가 경선에서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지금 꿀쩍거리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중에 존 볼턴도 들어있어요. 네오콘들이죠. 그러나 이번 중간 선거에서 트럼피즘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요. 또 그렇게 해야 자기 표가 되니까 그런 성향이 좀 약하던 사람들도 트럼피즘으로 많이 이동해 올 거라고요. 그래서 무늬만 공화당, 라이노, 리퍼블리칸 in name only, 또 네오콘 이게 점점 더 몰락해 갈 거라고요. MTR이 더 강화되고. 지금 바이든 업무 수행 지지율은 조사기관에서 따라서 좀 다른데 30% 초반대 정도로 보고 있어요. 라스무센이나 트라팔가 같은 데서. 33, 34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 지지율은 공화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10%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라스무센 조사 9%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실제 투표가 지지율 조사보다 유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2014년에 공화당이 당 지지율이 2.4%포인트 앞섰을 때 공화당이 대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 공화당이 2%포인트 높았을 때도 대승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그러면 지금 10%포인트가 높아 승리폭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건 민주당은 피바다에 빠질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되냐? 차기 한국 대통령은 미국이 행정부는 민주당, 의회는 공화당으로 분열되어 있는 미국 정치 내전 피크 시즌이 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새 의회가 소집되는 2023년 1월부터 새 대통령이 들어서는 2025년 1월까지 2년이 그런 시기입니다. 행정부는 공화당 글로벌리스트, 행정부는 민주당 글로벌리스트 바이든이 가져가고 의회는 상하 양원을 다 공화당 MTR, 마가 트럼피즘 공화당 쪽이 주도하면 이 한국 차기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디랑 얘기해야지 라는 굉장히 그 선택이 어려운 상황. 그래서 오히려 한국 차기 대통령이 그 미 국무부 또 미국 정보기관 또 미국 국방부 이런 데들을 설득해 가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이제 한국은
불쏘시개 불바다로 가는 겁니다. 민주당 몰렸는데 무슨 짓을 못 저지르겠어요. 또 중국도 몰려있는데 무슨 짓을 못 저지르겠어요. 한반도의 운명을 치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두 개의 강대국이 그 리더십이 둘 다 몰려있는 상황이라고요. 2025년부터 1월부터.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이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막중한 그런 우리 한국인들을 불바다로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윤석열이 그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재명보단 할 거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이재명은 거의 확실히 불바다로 끌고 들어갈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싫으시면,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시는 걸 못 보시겠으면, 형제, 자매, 부모님, 처자식, 손자, 손녀가 돌아가시는 거 못 보시겠으면 윤석열 지지하시고 이재명 끌어내려야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게임이에요. 피바다냐 새로운 기회냐, 이런 위기가 중첩했을 때는 그거 뚫고 나가면 이제 새로운 기회가 열리거든요. 미중 전쟁에서 중국 주저앉게 되고, 그러면 휴전선이 흐물흐물해지고 북한 급변사태 나고 북한의 자유조선에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체제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유조선과 대한민국, 국가는 두 개지만 체제가 통일되죠. 그러면 우리가 헌법 3조를 차분히 고칠 수가 있죠. 그때는 영토를 축소시킬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거기를 국가로 인정하고 그 대신에 남북 국가연합, 자유코리아 국가연합, Free Korea Confederation, FKC를 만들 수 있죠. 자, 이러한 장도를 위해서라도 우리 개인들이 공화국에 작동하는 통로를 닦아내야 됩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 정당이에요. 우리가 정당이란 통로를 제대로 닦아내야 됩니다. 정정당당, 평당원 네트워크, 지금 당장 가입하십시오. 지금 당장 국힘에 가입하시고 지금 당장 정정당당에 가입하십시오. jjdd.kr입니다. 정정당당은 공명선거를 위한 활동을 하는 무결선거 네트워크와 함께하며, 또한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운동을 하는 마이초이스와도 함께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